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쓰기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직장인의 여가조사에 대한 글을 200에서 300자로 쓰십시오. 단글의 제목을 쓰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53번 문제는 설명문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보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이 그래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자세하게 여러분이 하나하나 말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개가 있는데 먼저 왼쪽에 있는 그래프부터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월 평균 여가 비용 단위 10,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 평균 매달 똑같이라는 뜻이고 여가는 여러분이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 것 외에 재미를 위해서 즐겁기 위해서 하는 그런 활동을 여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여러분이 쉬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여가라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얼마를 썼어요 하는 것이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그렇게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얼만큼 썼어요 라는 뜻이고 단위가 10,000원입니다. 한국 돈 10,000원이에요. 그래서 2015년에는 사람들이 13.6만 원을 사용했어요. 매달. 2017년에는 15만 원, 2020년에는 17만 원을 사용한 거죠. 자,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세요.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누구를 조사했어요?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그런 뜻입니다. 직장인, 직장에 다니는 남자, 여자 250명이라는 뜻이고 여가 활동의 동반자, 누구와 함께 여가 활동을 했어요? 라는 뜻입니다. 동반자는 같이 한 사람이란 뜻으로 우리가 인생의 동반자 하면 남편이나 부인, 와이프를 말하죠. 네, 같이 가는 사람이니까. 자, 그럼 여가 활동을 할 때 같이 한 사람 누구예요? 1위가 혼자서 했어요. 54.3%. 2위는 가족과 함께 35%. 3위는 친구, 연인. 연인은 애인이라는 뜻으로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는 뜻입니다. 8%. 4위는 동호회 회원과 함께. 동호회는 여러분들이 취미 생활을 위해서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모임을 동호회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등산을 아주 좋아해요. 그러면 그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게 산악 동호회.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요. 자전거 동호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요. 그림 동호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동호회 회원 멤버들하고 같이 여가 활동을 했어요 라는 뜻이고 5번째는 직장 동료,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같이 여가 활동을 했어요. 0.6%입니다. 자, 이제 서론을 쓰셔야 되는데 서론은 이 글을 쓰는 것에 대한 소개예요. 이 글을 쓰기 전에 사람들에게 제가 어떠한 글을 쓸 거예요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인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는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라고 이 세 가지는 꼭 쓰시는 게 좋습니다. 누가 무엇에 관해 무엇을 조사했어요. 자, 누구에게 무엇을 대상으로 라고 쓰시면 됩니다. 보통 서론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누가 이 조사를 했어요? 라고 이 보통은 이 부분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이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부분은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네, 여기 조사 대상 있죠? 네, 이 부분을 여기다가 여러분이 쓰시면 되고 자, 무엇에 관해? 자, 이 부분은 문제 있죠? 직장인의 여가. 네, 직장인의 여가에 대해서 조사했어요. 이것을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문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직장인 남녀 25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의 여가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직장인 남녀 25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의 여가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네, 어떻게 쓰시든 여러분이 좋아하는 형태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다른 부분은 여가에 관해, 여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를 실시하였다 라고 여러분이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이제 그래프를 본격적으로 이제 읽으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본론을 쓸 때는 이러한 문장들, 이러한 문장의 패턴을 사용하는데 여러분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셨다가 외워두시고 그래프를 보시면서 이 그래프는 이 패턴으로 쓰는 게 좋겠구나 하고 여러분이 고르셔서 적당한 문장으로 이것을 이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프를 먼저 읽는데 첫 번째 예문을 같이 보실까요?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들이 2015년에는 월 평균 여가 비용으로 13.6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7년에는 15만 원, 2020년에는 17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썼어요. 자, 설문조사 결과 네, 이거는 이제 본론을 얘기할 거예요. 본론 들어갑니다 라는 그런 표시예요. 자, 직장인들이 2015년 13.6만 원, 2017년 15만 원, 2020년 17만 원 썼어요. 자, 그런데 그래프에서는 이렇게만 나타냈지만 여러분이 문장을 쓰실 때는 이것을 부드럽게 연결을 시켜줘야 되죠. 연결할 때 어떻게 썼어요? 13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그리고 17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고 이렇게 문장을 연결시켜 줬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문은 그냥 그래프를 그대로 썼어요. 그래프를 해석하고 그래프를 여러분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읽어주지는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그래프만 썼어요. 이렇게 그래프만 쓰면 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 조금 이 그래프는 무슨 뜻이에요 하고 읽어주시는 게 좋죠. 자, 여러분 2015년, 17년, 20년에 그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읽어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예문에서는 이 부분을 안 썼으니까 결론 부분에 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예문에서 문장 패턴을 보세요. 문장 패턴은 누가 직장인들이 무엇을 돈 17만 원을 썼어요. 왜요? 여가 비용으로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비용으로 17만 원을 사용했다라고 이런 패턴인데 우리 예문 1은 좀 복잡해 보이죠? 왜냐하면 2015, 2017, 2020년 세 개를 써서 그래요. 그래서 17만 원 다음에 13.6만 원, 또 15만 원, 17만 원을 사용했다. 이거를 쓰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 간단한 패턴이었는데 여러 가지 집어넣다 보니까 문장이 좀 복잡해 보였어요. 그렇지만 이게 기본 패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예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직장인들이 사용한 월 평균 여가 비용은 2015년에는 13만 6천 원, 2017년에는 15만 원, 2017년에는 17만 원으로 점차 그 금액이 증가하였다. 네, 여기서는 이렇게 그래프를 읽어줬어요. 그래프의 뜻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라고 이야기해 줬죠. 네, 이렇게 쓰면 이렇게 그래프를 읽어주면 나중에 결론 부분은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예문 1과 예문 2가 있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패턴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고르시면 되고 이 문장이 길어질 것 같아요. 이 문장이 짧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문장의 길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 저렇게 쓰는 게 좋겠다 하고 고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 또한 여가 활동의 주요 동반자로는 혼자서가 54.3%로 1위를 차지하였고 가족과 함께가 35%로 2위를, 친구, 연인과 함께가 8%로 3위를, 동호회 회원과 함께가 1.2%로 4위를, 직장 동료가 0.6%로 5위를 차지했다.
네, 여러분, 여기서도 그냥 그래프를 그냥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여가 활동의 주요 동반 자료는 하고 그래프의 제목을 먼저 써주고 이 그래프가 뭘 이야기하는지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1위를 차지하였고 하고 그 다음 연결시켜줬고 2위, 3위 하고 4위 얘기했고 5위 얘기하면서 5위를 차지했다 하고 이렇게 문장을 연결시켜줬습니다. 두 번째, 여가 활동을 함께하는 동반자로는 혼자서 여가 활동을 한다는 응답이 54.3%로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동호회 회원과 함께, 직장 동료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네, 2번은 여가 활동을 함께하는 동반자로는 하고 이렇게 또 제목을 써주면서 문장을 이어줬고, 자, 혼자서 여가 활동을 한다는 응답. 네, 혼자서라는 말을 이렇게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렇게 풀어 쓴 거예요. 네, 문제를 그대로 안 쓰고 여러분의 방법으로 문장을 다시 바꿔서 썼는데, 이런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라고 이렇게 또 그 다음 문장을 연결시켜 줬어요.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친구, 동호회, 직장 동료는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퍼센티지를 이렇게 생략했어요. 물론 그래프에 나와 있는 퍼센티지 그 다음에 순위를 다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장이 길어질 것 같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조금씩 생략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은 여러분이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고 나서 이 그래프를 본 결과 이러이러한 것이 예상됩니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안녕, 잘 가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본론 부분에서 그래프를 많이 읽어줬어요. 그러면 굳이 결론 부분을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본론에서 그래프를 그냥 있는 그대로 써 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결론 부분에서는 이렇게 wrap it up, sum up,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요.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셨다가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결론을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에서도 예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여가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여가 활동은 혼자 또는 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하고 이렇게 여러분, 저 이제 결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끝낼 거예요. 하고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여가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네, 이거는 그래프에 그대로 없지만 여러분이 그래프를 이렇게 읽은 거죠. 이렇게 증가하고 있었던 것을 읽어주는 것이고, 여가 활동은 혼자 또는 가족, 혼자가 1위, 가족이 2위였는데 거의 이것만 해도 90%가 넘었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다 가족하고 혼자서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읽어주신 거예요.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아주 좋은 결론이 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예문. 이 조사를 통해 여가 비용의 상승과 여가 활동에서 개인의 활동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여기서도 이 조사를 통해 라고 이렇게 결론 시작합니다. 끝납니다. 라고 표시해 줬고 여가 비용의 상승. 네, 위에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는 상승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첫 번째 예문처럼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가 비용이 상승, 올라가고 있어요. 라는 뜻으로 아주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이것도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또한 여가 활동에서 혼자 또는 가족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예문에서는 개인의 활동이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똑같은 말이지만 다른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의 말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 다른 말로 여러분의 말로 쓰는 것이 아주 좋은 그런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또 대부분, 큰 부분.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이란 말을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쓴 예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들으면서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문장을 연결했지? 자연스럽게 이게 연결이 됐나? 물 흐르듯이 편안한가? 라고 그런 것을 여러분이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직장인 남녀 25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의 여가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직장인들이 2015년에는 월 평균 여가 비용으로 13.6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7년에는 15만 원, 2020년에는 17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활동을 함께 하는 동반자로는 혼자서가 54.3%로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가족과 함께, 친구, 연인과 함께, 동호회 회원과 함께, 직장 동료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여가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여가 활동은 혼자 또는 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여러분 이렇게 쓴 걸 보니까 어떠세요? 좀 편안하신가요? 들으실 때? 선생님은 총 273자를 썼어요. 200에서 300자 사이 273자지만 조금 조금 많고 아니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나요? 이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원고지를 쓰실 때 조심할 것들을 한번 보세요. 자, 2015년 할 때 숫자는 한 칸에 2개씩 쓰시고 밑에 소수점, 포인트죠. 포인트하고 숫자는 한 칸에 쓰시는 게 좋고, 네, 그 다음에 퍼센트도 한 칸에 쓰시는 게 좋고, 네, parenthesis 이거 괄호라고 하죠. 괄호도 한 칸에 이렇게 하나씩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쉼표. 네, 쉴 때 하는 표, 이것을 쉼표라고 합니다. 함께 하고 한 칸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여기 그 다음 줄,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줄, 이 첫 번째 줄에는 빈칸을 쓸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쉼표, 피리어드 뭐 이런 것들을 쓸 수는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글자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쉼표는 어떻게 써야 되나요? 이렇게 글자와 함께 한 칸에 쓰셔도 괜찮고 함께 다음에 여기 뒤에 여기 그냥 여기 백지 공백에다가 이렇게 쉼표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피리어드도 이렇게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렇게 피리어드 마침표도 글자와 함께 쓰시거나 글자 다음에 이렇게 빈칸에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원고지까지 정확하게 연습하시는 것이 좋은데, 자, 여러분이 글을 쓰실 때 문장 쓰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고 힘들어요 하는 학생은 원고지 쓰는 법을 신경 쓰지 마세요. 괜히 원고지 쓰는 거 신경 쓰다가 더 어렵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여러분 처음에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쓸까? 어떻게 스트럭처를 만들까? 그것을 고민하시고 어떤 단어, 어떤 문법을 쓰지? 거기에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먼저 그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나서 이제 글 쓰는 것에는 자신이 있어요 하실 때는 그 다음에 원고지 쓰는 것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고지 쓰는 것이 굉장히 그냥 쓰는 것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이 종이에 그냥 쓰는 것하고 원고지를 쓰는 것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보시기 전에 원고지에 쓰는 법을 반드시 연습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원고지에 쓰게 되면 여러분이 당황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도 갑자기 원고지에 쓰게 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어떻게 써야 되지 하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외국인이니까 더 많이 실수하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먼저 글 쓰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 원고지 쓰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고지 쓸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들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러분, 53번 채점을 할 때, 점수를 줄 때 이런 부분을 두고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점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기준으로 글을 쓰시는 게 좋겠죠? 자, 53번은 총 30점입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 방법은 이런 것에 점수를 줍니다라는 것은 토픽, 네, 여러분 여기 토픽 홈페이지에 여러분 여기 토픽 홈페이지에 53번 점수를 주는 요령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은 그냥 간단하게 표시를 했어요. 자, 첫 번째는 내용 및 과제 수행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프를 다 썼어요. 물어보는 걸 다 썼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가 토픽 그 과제 내용 및 과제 수행하고 7점을 주게 되고, 두 번째는 전개 구조입니다. 이 사람이 글을 읽기 쉽게 편안하게 잘 썼어요 라는 그런 뜻으로 이것을 logically, 논리적으로라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proper discourse marker라고 하는데 이것은 문장을 잘 연결시켜 줬어요 라는 뜻으로 우리 앞에서 연습했던 거 있죠?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조사 결과를 보면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 말을 잘 썼는지 보는 것이고 그것이 7점입니다. 세 번째는 언어 사용입니다. 네, 문법과 네, 단어를 잘 사용했는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16점입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주니까 여러분도 이 기준을 늘 생각하시면서 글을 쓰시는 게 좋겠죠? 자, 여러분 53번을 쓸 때는 200에서 300자 사이에 쓰시는 게 좋습니다. 300자를 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통 문단은 패러그래프죠. 한 문단에서 두 문단인데 네, 한 문단 정도로 많이 쓰게 되지요. 그 다음에 제시된 도표나 그래프를 유의미한 내용을 읽는다. 아까 우리가 그 비용이 점점 이렇게 증가했었죠. 돈을 쓰는 게 많아졌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읽어주셔야 되고 여가 활동을 할 때는 혼자나 가족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이렇게 그래프를 여러분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꼭 쓰셔야 되고 초급 표현을 쓰지 말고 중고급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여러분이 정말 모르겠으면 초급 표현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안 쓰는 것보다는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초급 표현을 쓰시되 더 좋은 표현, 더 어려운 표현을 아시면 바로 그것을 쓰시는 게 좋아요. 중급, 고급 표현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구어 표현, 말할 때 쓰는 말, 줄임말, 줄여서 쓰는 말, 높임말 쓰시면 안 되고 문어 표현, 네, 우리가 글을 쓸 때 쓰는 표현, 조사, 은는, 이가, 을을, 에서 뭐 이런 것 꼭 쓰셔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말할 때 습관이 안 돼서 말할 때 쓰는 조사를 안 쓰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 아요, 읍니다, 씁니다. 안 됩니다. 설명문, 논설문에는 반드시 니은다, 는다, 동사고 형용사일 경우는 basic form 꼭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정답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읽을 거예요.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이 학생의 문법, 어휘, 그리고 주제에 맞게 잘 썼는지, 글을 읽을 때 부드럽게 잘 연결했는지, 글을 읽을 때 여러분이 편안한지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른 학생의 정답을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은 이런 게 좋고 저런 부분은 안 좋고 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직장인의 여가 습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리하였다. 이 조사가 직장인 남녀 25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여가 비용과 동반자에 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월 평균 여가 비용이 2015년에는 13.6만 원, 2017년에는 15만 원, 2020년에는 17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인들이 여가 활동의 동반자에 대해 혼자서라고 대답은 54.3%로 가장 많은 것을 나타냈다. 그들을 이어 가족,
친구, 동호회 회원, 직장 동료 등의 순위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 직장 동료를 선택하는 대답이 가장 낮으며 0.6%에 불과했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직장인들의 여가 비용이 계속 늘어나며 자기만 여가 활동을 참여하는 성향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네, 이 학생은 이렇게 한국어 그 키보드로 타이핑하는 게 많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알고 있는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네, 가로를 열고 이렇게 다시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학생은 아직 원고지 연습하는 것보다는 문장을 쓰는 연습을 해야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을 쓸 때 내 생각을 어떻게 문장으로 한국어로 표현을 하지, 어떤 문법, 어떤 단어를 쓰지 라는 것들을 더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직장인의 여가 습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여기서는 가보다는 는이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문장을 설명할 거기 때문에 설명할 때는 는이라는 주격 조사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직장인 남녀 2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조사는 진행됐어요. 이 조사가 인베스티게이션이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패시브 형태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 됐으며 진행됐으며 하고 이렇게 패시브 텐스로 쓰시는 게 좋고, 여가 비용과 동반자에 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고 이렇게 썼어요. 자, 2015년, 2017년 여기도 똑같이 년이라는 말을 써주시는 게 좋지요. 그리고 2020년에도 썼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고, 자, 이 부분은 아까 문장을 쓸 때 이런 패턴을 씁니다 라고 했는데 그 패턴을 그대로 잘 사용했어요. 이렇게 블루라인, 파란색 선은 잘 썼다는 뜻이에요. 아주 잘 썼습니다. 또한 직장인들이 여가 활동의 동반자에 대해 혼자서라고 대답했다 하면 되는데 혼자서라는 대답은 하고 이렇게 꾸며주죠. 꾸며줄 때는 라는 대답은 이게 더 좋아요. 그래서 라고 대답은 안 되고요. 라는 대답은 하고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나타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잘 보세요. 여기 답이 있어요. 자, 많은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이렇게 것으로 나타났다. 많이 나타났다. 조사와 동사의 연결이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것을 나타냈다 하면 안 되고요. 많은 것으로 나타냈다. 많이 나타났다 하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 뒤를 이어 가족, 친구, 동호회 회원, 직장 동료 등의 순위를 차지했다. 여기도 여러분 여기 밑에를 보세요. 직장 동료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순위를 차지했다 하고 여러분 로 나타났다. 를 차지했다. 이거는 커플이에요. 둘이 같이 다녀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쭉 잘 쓰셨고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 부분도 아주 굉장히 잘 쓴 표현입니다. 네, 이 학생의 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드는 느낌은 네, 아직 이런 그 문장을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 그동안 몇 번 연습해 보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 좋아진 게 선생님이 좀 느낄 수 있었고 좀 이렇게 패턴을 그대로 갖다가 쓰면서 네,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포인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고 네,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 더 스트럭처죠. 더 스트럭처 오브 컨텐츠도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그 뒤를 이어 조사 결과를 보면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다 하고 이 결론 부분이죠. 이 결론 부분도 아주 잘 썼습니다. 문장을 쓰는 요령을 아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좋은 점이었고, 자, 조금 고치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이 학생의 글은 지금
360자예요. 300자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문장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단어들 실수하는 것들을 좀 고치시면 좋고, 문법적으로 이렇게 실수하는 것들 고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과 어휘를 사용하는 것 조금 더 연습하시면 아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학생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직장인 남녀 25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의 여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 달 평균 여가 비용이 2015년에 13.6만 원에서 2017년에 15만 원으로 소폭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17만 원에 지속적으로 이르렀다. 여가 활동의 동반자로는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53.3%로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가족이 35%로 2위를, 친구와 연인이 8%로 3위를, 동호회 회원이 1.2%로 4위를, 직장 동료들이 0.6%로 5위를 차지하였다. 자, 여러분, 글을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앞에 학생은 네, 이렇게 서론 본론에서는 그래프를 그냥 썼어요. 그리고 결론 부분에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고 그래프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결론에서 썼어요. 네, 그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학생은 중요한 내용을 그냥 중간중간 본론에다가 쓰고 결론을 안 썼어요. 네,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형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 학생의 글을 읽으면 자, 이제 하나, 둘, 셋, 네 번째 소폭으로 증가하다가 네, 우리 아까 그래프를 읽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증가한 게 아니라 조금씩 증가했었죠. 조금씩 증가한 것을 소폭으로 증가하다가 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네, 그래프를 잘 읽었죠. 소폭으로 라는 어려운 단어도 썼고 그래프도 잘 읽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2020년에는 17만 원에 지속적으로 이르렀다라기보다는 2020년에는 라고 는을 쓰면 반대 표현이 된다고 했었죠. 2015년, 2017년 증가했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 하면 사람들이 벌써 그럼 2020년에는 반대로 이렇게 줄어들었나? 라는 것을 예상하는데 갑자기 또 2017년에 지속적으로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는 에는 표현보다는 2020년에도 똑같이 증가했어요 라는 표현으로 에도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글을 읽을 때 2020년에도 라고 여기까지만 읽어도 2020년에도 증가했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왜요? 에도라는 표현 때문에. 앞에서 증가했어요 라고 표현했는데 2020년에도 하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도 증가했구나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르렀다. 그냥 지속적으로 이르렀다. 어디에 이르렀어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17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어요 라고 여기도 증가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가 활동의 동반자로는 혼자서라고 그래프에는 나왔지만 이 학생은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하고 이렇게 자기 말로 풀어서 썼어요. 그래서 이 표현도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다 좋은 표현이에요. 다 잘 썼어요. 그런데 여기 3위를 할 때 이 쉼표를 여기서는 글자하고 같은 칸에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3위를 하고 이렇게 쉼표를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동호회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 학생도 네, 여기 보니까 250자 전이니까 네, 한 245자 정도 썼어요. 네. 이 정도 길이면 아주 적당한 길이입니다. 그리고 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네, 로지컬리, 논리적으로 잘 썼고 네, 문법적으로, 단어적으로 아주 잘 썼어요. 이 53번 문제에서 원하는 중급, 고급 수준의 단어, 문법, 그 다음에 그 논리적,
로직을 잘 가지고 썼어요. 이 정도면 거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점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학생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써보는 훈련을 좀 해보고 이렇게 이제 조그맣게 조금씩 실수하는 부분들을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쓰기 연습은 계속해서 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생각하는 훈련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글을 쓰는 연습을 하시고 또 이렇게 선생님이 이것은 좋은 표현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고치세요. 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해주면 그것을 꼭 노트를 만들어서 표시를 해서 여러분이 그 표현도 외우시고 틀린 부분은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또 계속 연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쓰기는 계속 쓰는 연습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선생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쓰고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 숙제입니다. 1인 가구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보시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요? 내용은 많은데 여러분이 200에서 300자로 쓰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용이 많은 것을 여러분이 그래프를 읽고 쓰는 것 연습하시고 조금 아직 저는 힘들어요 하는 학생들은 이 분량 200자, 300자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쓰는 연습을 하세요. 길어도 좋으니까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읽고 다 쓰는 연습을 하시면 좋고 저는 이제 쓰는 게 자신이 있어요 하는 학생은 이제 이 많은 분량을 많은 내용을 적당하게 쓰는 것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학생들이 숙제를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계속 보내주시는 학생만 보내주시는데 이것은 유튜브 학생은 모든 학생, 모든 사람, 토픽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숙제를 보시고 보내주시고 싶은 사람은 아무나 누구나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3번 이 숙제를 보시고 다음 시간까지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수업 시간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이 선생님에게 아주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면 선생님도 신나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숙제 계속 보내주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